압도적 재미 매불쇼. 대통령실은 명확하게 밝혔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환단고기에 동의하는 게 아니다 라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김남준 대변인의 입장 잠깐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관이 연구가 돼서 지금 확립되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 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한단 고기 얘기를 사실 꺼낸 건 제가 볼 때는 맥락이 좀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요? 예, 왜냐하면 궁금합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과거 중국의 동북공정 2016년 뭐 이점이었잖아요. 예. 그 중국 동북공정에 대응해서 우리 역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제대로 연구하는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만든 곳인데 실제로 우리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거나 또 그걸 이렇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전혀 못하거나 안 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동북공정은요, 이게 근현대사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국 동북공정의 문제는 다 고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 주변에 있는 뭐 여러 민족이나 나라들의 역사를 전부 다 과거 중화 역사였다. 그렇게 중국 만든 역사로 거죠. 네. 포섭해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지금 북한 땅이죠. 동북 사승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과정이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이었고 거기에 대응하라 했는데 그 박지영 씨는 서양사 전공한 그리고 전형적인 지금 이른바 위원장 말한 거죠? 예, 네. 어제 그 나왔던 예, 그 예, 여자분, 예. 예, 서양사 전공자이고 뉴라이터입니다. 그런 사람을 앉혀놨고요. 실제로 그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동북아 역사를 우리 예전에 보면 사회과 부도, 역사지리 부도처럼 네. 그렇게 역사 사업 47억이라는 나라 돈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요. 어떤 네. 식으로 만들었느냐? 조조 아시죠? 예.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국경선이 경기도까지 와 있습니다. 또 저 한반도 북부는 전부 다 한사군 해서 전부 다 중국령으로 넣어버리고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독도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독도가요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역사 그 지도에 독도를 다 없애버리고 이래서 그때 심각하게 한번 문제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국회에서 강력하게 지적해서 결국은 그 역사지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47억에 대해서는 환수조차 하라 그랬는데 환수 안 했습니다. 그냥 뭐 다 먹튀 해버렸죠. 이런 일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제대로 좀 우리 고대사 당신들 하고 있느냐. 특히 아까 말했던 그 지도의 내용은요. 그게 바로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라고도 하죠. 그때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낸 조선 역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왜 식민사학에 근거해서 거짓하고 있느냐. 이런 맥락이 있는 거고요.
해방 후 교직에 몸담았던 1세대 역사학자 김용섭 교수. 그는 저서를 통하여 해방 직후 학계에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민족주의 역사 인가에 관하여 검토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교학부장을 맡은 교수가 포함된 4~5명의 중노년 교수가 내방하였다. 노크를 하게 문을 열었더니 한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제 때 경성제대에서 내가 배운 세마스 선생님이신데 김 선생 강의를 참관코자 하시기에 모시고 왔어요. 김 선생 되겠지?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역사 강의를 참관하러 온 스에마스 야츠카즈는 조선사 편수의 조사관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스다소기치가 만들었고 이병도 선생이 그 스다소기치가 강의하는 현장에서 수업을 들은 다음에 한국에 와서 진단학회 만들고 서만론 펴고 서울대 교수로 그 1945년 가면서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고 그러는데 서만론을 집어넣고 그 제자들이 다 따르고 이렇게 만들어진 역사가 대한민국 한국사 교과서 아니겠어요. 이 교과서를 통해서 온 국민이 상식으로 된 것이 서만입니다. 마한징한 변환. 그 다음에 태고내, 뭐 이런 그 태조대왕, 거의왕, 내무왕 이런 역사 체계죠. 이것을 무너뜨린다는 것,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것보다도 뭐 쉽지도 않을 아주 어려운 지난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 하나의 패러다임이 다음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이병도 선생, 스다소기치 이병도 선생이 만든 틀 속에 안주하면은 모든 게 편합니다.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사실은 서만론에 이어서 나온 서울대학교들이 만든 부채제설 이런 것들을 위한 연구비가 할당이 되고 그러는 판인데 제가 부채제설을 비판하는 연구비를 신청한다면 나오겠어요. 저는 1997년인가 그 이후로 연구비 신청도 안 했어요. 해도 안 나옵니다. 사학계 한쪽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조선사와 관련돼서 이게 교과서라던가 그런 쪽에 왜곡돼서 실렸다는 논란들이 조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조선사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식의 주장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쇼비니스트들이 하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반영이 뭐 아예 안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조선사라는 책은 그냥 사료집이에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사료들을 모아놓고 이제 펼쳐보고 참조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자료집인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역사 교과서를 계속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일제시대에 일본의 식민주의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방향으로 한국사를 연구하는 흐름이 일제강점기 있었죠.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해방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그런 식민주의 사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고대사를 전공하셨고요. 네. 카톨릭대 국사학과의 교수님입니다. 네, 교수님. 근데 아주 가벼운 분입니다. 기경량. 기경량 교수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역사학계 닥터 스트레인지 기경량입니다. 네.